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나이가 들면 인격도 저절로 완성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삶의 경험이 깊어지고 연륜이 쌓일수록 이러한 인격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과연 인격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갈고 닦아야 하는 그 무엇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인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에는 인격 형성의 본질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인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월이 흘러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격 수양의 탐구,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람됨의 공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격 수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과 철학 속에서 발견하는 인격 수양의 가치를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제부터 그 깊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퇴계 이황에게 인격 수양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거나 착하게 사는 것과 같은 표면적인 행위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인격 수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격은 마음을 닫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삶을 깊게 하는 과정이다. 이 정의는 인격 수양이 단순한 도덕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인 마음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그 마음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삶 자체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총체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즉, 인격 수양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한 평생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 수양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욕망을 성찰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또한 욕심을 줄이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 욕심이 지나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계는 욕심을 조절하고 비우는 과정을 인격 수양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올바름을 지키는 공부 또한 인격 수양의 핵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강직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공부 역시 인격 수양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처럼 퇴계 이황에게 인격 수양은 마음의 수련에서 시작하여 행동의 규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평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은 왜 이토록 인격 수양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의 삶과 학문에서 인격 수양이 그렇게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을까요? 인격 수양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격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계는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항해할 때 나침반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인격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인격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체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둘째, 인격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풍요롭게 합니다. 퇴계는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따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말과 행동은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신뢰를 쌓게 합니다. 반대로 거칠거나 이기적인 말과 행동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불화를 초래합니다. 인격이 깊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인격은 우리 자신을 내면적으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실패, 상실감 등은 우리를 흔들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깊은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퇴계는 인격은 사람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내면의 인격이 깊은 사람은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오는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이처럼 인격 수양은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인격 수양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은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인격은 가족과 사회의 거울이 됩니다. 첫째, 자녀와 손주에게 남기는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듬어진 인격은 젊은 세대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온화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그분들의 존경받는 인격은 가정의 화목을 넘어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친구는 삶의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우정은 인격이 깊어질수록 더욱 진한 빛을 발합니다. 배려심 깊은 인격은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서로에게 진정한 위안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오랜 우정마저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온화하고 너그러운 인격은 이웃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마을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공동체의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깊이 있는 인격 덕분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깊은 인격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삶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너그러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니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퇴계 이황은 나이가 들수록 인격은 더욱 빛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알 수 없었던 삶의 진정한 의미, 관계의 소중함, 지혜의 가치를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인격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인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풍요로움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듦과 함께 인격 수양에 더욱 힘쓰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 자체가 인격 수양의 위대한 본보기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고스란히 실천되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예를 갖추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퇴계의 정책이나 학문을 맹렬히 비난하며 심지어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퇴계 선생님을 걱정하며 화를 냈고 그 관리를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면 내가 고칠 것이요. 그의 말이 그르다면 내가 화낼 이유가 없다. 이 한마디는 퇴계의 인격 수양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성찰했습니다. 비판이 정당하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개선하려 했고, 비판이 잘못되었다면 상대의 미성숙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분노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퇴계가 평생토록 추구했던 인격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자들에게도 인격 수양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마음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 비로소 인격을 만든다. 퇴계는 인격 수양이 단기적인 노력이나 일시적인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인격 수양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 평생의 과업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퇴계 선생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삶의 본보기를 통해 인격 수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일화들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철학을 삶 속에서 구현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인격이 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몇몇 얼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나가듯 잠시 만났지만 그 사람의 태도나 언행이 깊은 인상을 남겼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격이 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위로와 격려를 받곤 합니다. 이 짧은 공감 타임을 통해 우리는 인격이 깊은 사람이 우리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격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격 수양은 바로 이러한 말과 행동의 일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음을 우리 주변의 사례를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인격 수양 철학을 현대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의 가르침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퇴계 인격 수양 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리기입니다. 퇴계는 마음이 인격의 시작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씨앗이자 근본이 되는 토양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인격 수양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욕망, 생각들을 스스로 성찰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분노나 좌절감,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주변의 소음과 복잡함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인격 수양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격의 근본이라면 말과 행동은 그 인격이 외부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퇴계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난이나 험담, 가벼운 농담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준수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과정이 됩니다. 셋째,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매일 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반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말과 행동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깊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말은 진실되었는가? 나의 행동은 올바르고 타인을 배려했는가? 나의 마음은 평온하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았는가 등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잘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퇴계 인격 수양 철학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마음과 행동, 그리고 성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러한 퇴계 이황의 인격 수양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까요? 인격 수양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자기개발의 과정입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면의 욕심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불안과 번뇌가 줄어들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배려심 깊은 말과 행동,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깊은 신뢰와 우정을 형성하게 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삶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인격이 깊어지면 삶의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인격이 깊은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는 삶의 탄력성을 높여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항상 진실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관계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해집니다. 인격 수양은 외부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올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그 어떤 물질적인 성공보다도 값진 내면의 평화와 충만감을 가져다 줍니다. 퇴계 이황은 인격은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격 수양을 통해 얻게 되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우리를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인격으로 인해 더욱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인격 수양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주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인격 수양에 대한 깊은 통찰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가장 중심이자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지혜입니다. 그는 사람됨을 닦는 것이 학문이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을 통해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격이 바르지 못하면 그 지식과 능력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바른 사람은 그 지식과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수많은 지혜를 얻으셨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지혜를 인격 수양을 통해 더욱 빛나게 할 때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넘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인격 수양을 통해 더 깊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빛나는 삶의 여정에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